지역의 용도라든가 어떤 지역적인 상황 있죠. 비추어 봤을 때 모든 부산에 공이 영향을 미치는 위험 있죠. 이걸요 그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수익률을요 요구 수익률. 근데 그거 이상 볼 수 있다면 거기다 투자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테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가 우리 아까 제가 적어놓은 테마 순서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이론 공부할 겁니다. 300페이지에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어 없어요? 요거 할 겁니다. 원래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은 1952년도에 그 마코 위치라는 사람이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요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사람 논문이 뭐냐면 그 돈을 내가 1억 갖고 있는데 주식을 한 군데만 투자해봐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큰 돈 벌 수 있죠. 주가가 폭락하면요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일부는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하는 경우 있죠. 주식을. 그러면 한 군데에서 손해난 거 이대로 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이제 숫자를 동원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통화론자에 갖고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라든가 밀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 교수가. 그 사람이 그 논문을 찢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너 돈 벌려고 환장했냐? 이거는 경제학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 논문 자체가 이 증권시장에, 특히 증권시장의 균형을 설명하는 엄청난 논문이라는 게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가지고 199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엄청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있죠? 그건 몇 개 안 됩니다. 기껏해야 이따가 제가 막판에 한번 딱 정리하는데 한 4마디 정도 아시면 돼요. 몇 마디라고요? 4마디. 그거에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세요. 자, 어쨌거나 이걸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이론. 이렇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뭐 10억 갖고 있습니다. 10억. 이거 주식시장에서 다 나온 용어인데, 주식시장. 이렇게. 자, A라는 주식은 뭐냐면 우산 만드는 회사 주식입니다. 우산 아시나요? 여기다가 이제 다 투자했다고 치자. 그러면 아까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각 상황하의 수익을 확률로 평균 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염도 아까 측정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죠? 분산과 표준 편차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A에다 100% 투자하게 되니까 기대 수익률은 10%, 그 다음 위험은요 8%라고 간주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잘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뭐 비싸게 파니까 큰 돈 벌 수 있는 거죠.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높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네요. 근데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요 우산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우산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호황이고 불황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될 확률 평균에 또 1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 군데만 투자하니까 잘하면 대박, 잘못하면요 쪽박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이번에는 그 10억 가지고, 돈도 많네요. 자, 10억 가지고 B라는 주식에 다 투자했다고 치자. 요거는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주식입니다. 뭐라고요? 아이스크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 수익률은 10%라고 간주해보자. 오염은요 8%. 여기다 이제 몰빵한 겁니다. 뭐라고요? 몰빵. 여기다 올인한 겁니다. 올인. 자, 그랬더니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라요?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아이스크림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잘 안 팔릴 거 아닙니까? 우산 쓰고 다니면서 밥 한 밥 먹고 다니는 사람 봤나요? 못 봤잖아요. 그죠? 그 날씨도 막 추워갖고 쌀쌀한데 거기다가 비비빅 먹고 다니는 사람 못 봤죠?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가정해보는 겁니다. 근데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요 아이스크림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잘 팔리게 높은 수익을 예상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쪽박 나고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죠. 오염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드디어 이 사람이 이렇게 투자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딱 계산상 2분의 1씩 투자하기로 했다고 치자. 이렇게. 자, 이렇게 투자하는 걸요 분산 투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투자해요? 분산 투자. 이때 이 분산 투자의 대상이 된 집합물이죠.
이걸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폴리오라고요? 포트폴리오. 자, 원래는 이게 서류 가방 이런 데서 나온 용어인데, 서류 가방 열면 뭐 옷 같은 거 잔뜩 들어있죠? 지방에 출장한 사람이 치약도 있고 칫솔도 있고 빤스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이제 섞어 집어넣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나온 용어인데 이걸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요거 2년에 한 번 걸 꼭 물어봅니다.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오염 요거는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이거는 일반 계산기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분산 이런 걸로 이용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다만 의미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라고요? 의미. 자, 그러면 자, 이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을 매우 자주 물어봅니다.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 있죠? 여기다가 투자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얼마라고요? 1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냥 10% 나옵니다. 얼마라고요? 10%. 만약에 여기다 3분의 2 투자하고 3분의 1 투자했다. 그러면요 10% 곱하기 3분의 2 플러스 10% 곱하기 얼마라고요? 3분의 1 해주면 돼요. 연습할 겁니다. 의미는 아세요? 자, 이번에는 오염도 원래는요 8%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8% 곱하기 2분의 1 하면 원래 8%가 나와야 됩니다. 원래는 몇 프로라고요? 8%. 근데 어디 갔냐면 오염이 이렇게 이제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6%면 6%게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나 볼게요. 왜 줄어드나? 자, 아까 이런 거를 오염이 커요, 작아요? 크다. 이런 걸요 오염이 작다고 했죠? 이거 기억하시면서 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쨌거나 기대치는 그대로 10%죠? 아, 이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각 기대 수익률을요 투자 비율에 따라 평균 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아, 줄어든 게 아니에요. 평균 냈을 뿐입니다. 이게 줄어든 겁니다. 이게 줄어들었죠? 이렇게. 자, 왜 줄어드나 볼게요. 자,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 잘 팔려, 안 팔려요? 잘 팔리겠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리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깔 수 있죠? 이걸 상쇄시킨다, 입니다. 뭐라고요? 상쇄. 그래서 이 기대치의 변동폭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요, 그 우산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릴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잘 팔려, 안 팔려? 잘 팔리겠죠? 잘 팔릴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로 깔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는 거 이대로 상쇄할 수 있죠? 깔 수가 있다, 깔 수. 그러니까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하나 투자했을 때는 이게 위험이 크죠? 같이 투자하니까 위험이 이렇게 작아졌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걸요, 분산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분산 효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데, 그러면 무슨 오염을 줄일 수 있나 알아볼게요. 오염도 여러 가지가 있나 보네요. 무슨 오염이 줄어나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서울에 신림동에 가면 이제 고시촌이 있습니다. 서울대 앞에 있죠? 고시촌에 가서 30억 가지고 고시원 큰 거 한 군데 딱 구입한 게 아니라 3개를 10억짜리 3개 나눠 투자했습니다. A, B, C 나눠 투자할 수 있죠? 이렇게. 자, 30억 가지고 3군데 나눠 투자했습니다. 요렇게 나눠 투자했죠? 그러면 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자, 그래서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이 있는데, 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발표했다면, 대폭 뭐라고요? 축소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면 여기서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공부한 사람이 너무 어렵고 많이 안 뽑으니까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죠?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평균 잡았을 때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셋 다 손해볼 수밖에 없네요. 셋 다 뭐라고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맞죠? 근데 만약에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부활. 자, 지금 사법시험제도가 2017년도 2차 시험을 끝으로 아예 없어졌습니다. 지금 로스쿨 제도입니다. 로스쿨 제도는 여기 고시원에 수서 밖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학원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거기 옛날엔 그 고시촌이 굉장히 화랑이었는데 지금 쏙 빠져나갔습니다. 다들 이상한 사람만 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막 떨어져 있습니다. 막 빈방도 많고, 그죠?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면 전국에서 공부하려고 몰려요, 안 몰려요? 몰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막 몰려드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셋 다 답을 하고요. 그리고 다 올라가요.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다 올라갑니다. 되셨죠? 평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오염을 줄일 수 없는 겁니다. 오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줄어든 거 아닙니까? 올라가도 같이 올라가. 같이 떨어지면 오염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는 이제 아줌마들을 채용해서 이제 음식을 헤매깁니다. 음식도 헤매기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A 고시원은 음식 맛이 아주 좋다고 치자. 음식 맛이 아주, 자, 굿이죠, 굿. 굿 아닙니까? 음식 맛이 뭐라고요?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B씨는 별로 안 좋다고 치자. 그럼 소문 금방 나요, 안 나요?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다시 볼게요. A 고시원은 음식 맛이 좋으니까 A는 서로 여기 가려고 안 가려고?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B씨는 안 가려고 하겠죠? 소문 금방 나니까 이렇게 손해나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근데 B씨는 또 낮은 수익을 기대하네요. 그럼 여기서 손해나는 거 깔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기대치의 변동폭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자,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뭘 줄일 수 있다고요? 위험이 줄어드는 겁니다. 위험. 기대 수익률 아까 평균 낸 거죠? 평균. 투자 비율에 따라 평균 냈을 뿐이지 기대치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요걸 다 기억하기 좋아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뭘 줄일 수 있다고요? 오염이 줄어듭니다. 이번에는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시고시원 근처에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다면 요 근처에 그러면 여기 시끄러워서 공부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고 이쪽으로 다 가려고 하죠? 상대적으로 이런 데는 잘 되고 이런 데는 안 될 수 있죠? 아파트 막 지어대봐요. 시끄러워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시고시원은요 아주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A, B는 좀 잘 될 수 있죠? 여기서 손해난 거 이대로 깔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C는 낮은 수익이 기대되는데 A, B는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어디 갔어요? 자, 이런 걸로 인한 위험이 있죠? 이거는 아무리 분산 투자해도 줄일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네. 이 지역에는 모든 고시원에 공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평균 잡았을 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위험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요, 지금부터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이런 거에 따른 위험을요, 체계적 위험. 전쟁 나거나 이러면 다 움직여, 안 움직여요? 같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이 자리 크게 변동됐다. 다 움직여, 안 움직여? 다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체계적 위험이다.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 이거 다 뭐라고요?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을 줄인다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걸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요거 기억하세요. 그 비계는 제거하고 먹어야 되죠. 삼겹살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비계만 먹는데 비계는 뭐라고요? 제거하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세요. 비체계적.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을 줄일 수 있다. 할 수 있죠? 자, 그럼 좋다. 요걸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나 알아볼게요. 분산 효과가 커질 수 있냐. 또 이것도 무슨 소리예요, 이거?
자, 해볼게요. 이 사람이 다시 또 신림동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식시장으로 또 왔습니다. 어디로 왔다고요? 주식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0억 가지고 일부는 우산 만드는 회사 투자하고 일부는요 장화 만드는 회사 투자했다. 장화 아시나요? 네. 장화. 이렇게 같이 이제 반반씩 투자했다. 가정해보자. 이렇게 투자하니까 얘들은 나중에 아무래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맞죠?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자꾸 같이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분산 투자 효과는 작아집니다. 아까 이 자꾸 반대로 움직여야 분산 효과가 커져요, 작아요? 커지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플러스 깔 수 있잖아요.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이 분산 효과가 작다해집니다. 뭐가 작다고요? 분산 효과가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작다 이렇게 한문입니다. 한문. 자 우리 부동산은 종합응용과학이라 이 산문도 나옵니다. 한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일부는 장화, 일부는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투자했다고 치자 빈과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시장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자꾸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로. 그렇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면 얘는 잘 팔리는데 얘는 안 팔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고 분산 투자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분산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분산 효과가 어떻다고요? 커진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 가지고 건설업만 다 투자했다. 건설업체만 있는 대로 다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설경기가 좋으면 같이 다 올라가죠? 건설경기가 낮으면요,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분산 효과가 별로 없는 겁니다. 위험을 못 줄여요. 근데 일부는 건설주, 일부는요 금융주, 일부는요 제과점주, 일부는요 석유화학주 이런 식으로 나눠 투자하죠. 이게 훨씬 더 분산 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러면 상관계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상관계수는요 일단 계산하라는 건 안 나옵니다. 그냥 같이 움직이는 정도. 뭐라고요? 같이 움직이는 정도. 이걸요 상관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자꾸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같이. 그래서 요 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크다 해줍니다. 상관 뭐라고요? 계수가 크다. 근데 얘는 자꾸 반대로 움직이죠? 얘가 서울 갈 때는 부산 가려고 하잖아요. 얘가 부산 갈 때 서울 가려고 하고 그랬는데 별 상관 있어 없어요? 같이 자꾸 안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어떻다고요? 작다 해줍니다. 이 상관계수가 어떻다고요? 작다. 자, 그래서 자, 상관계수를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로우라는 용어 씁니다. 로우. 이런 거 씁니다. 로우. 그래서 상관계수가 가장 클 때가 플러스 1일 때입니다. 가장 클 때가 얼마라고요? 플러스.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얘랑 같이 투자했는데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이때는 정확히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산이 10% 올라갈 때 장화도 10%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산 효과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상관계수가 가장 작을 때가 언제냐면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이 계산은 안 나옵니다. 의미하시면 돼요. 가장 작을 때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만약에 얘랑 분산 투자했는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이때는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화가 10% 올라갈 때 빈과는요 10% 그대로 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완전히 상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100%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뭐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보단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보세요. 자, 그 간단한 겁니다. 자, 우리는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없고 뭘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줄인다 하더라도 자꾸 같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반대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자꾸 반대로 움직일수록 자꾸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있죠? 분산 효과는 커지는 겁니다. 플러스 1일 때는 분산 효과는 없어요. 근데 플러스 1이 아닌 이상은 조금 비익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자꾸 뭐라고요? 마이너스로 갈수록 분산 효과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얘기는 같이 움직이려고 하고 얘는요, 마이너스는요, 반대로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올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을 찾아내 보겠습니다. 시장에는 A, B, C, D, E, F, G 수많은 부동산들이 있을 겁니다. 신림동에 가시면 있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 A야 요거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기대 수익률, 얘는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위험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A하고 B를 분산 투자했을 때 포트폴리오 구성했죠. 그때 기대 수익률 이만큼, 위험 이만큼 점을 찍어볼 수 있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B하고 C를 분산 투자하게 되면 점을 찍어볼 수 있어 없어요? 맞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3개 투자하면 찍어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는 이 투자 항목을 달리하고 투자 비율을 또 달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수많은 포트폴리오의 집합들을 한번 점을 찍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거 하나하나 분산 투자 집합들입니다. 이렇게 투자한 게 여기 있죠. 이렇게 투자한 게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찍어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투자 항목을 달리하고 투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죠. 그러면서 수많은 포트폴리오 집합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좌상향 쪽에 있는 어디 갔어요? 노란색. 자, 좌상향 쪽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매끄럽게 연결한 거 있죠? 요걸요, 효율적 전선이다. 아니면요, 효율적 프론티어 해줍니다. 프론티어. 자, 우리는 다 누구를 가져가냐면 오염 회피형 투자자를 가져갑니다. 누굴 가져간다고요? 오염 회피. 자, 그러면 오염 회피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요 오염이 작은 놈 선택합니다. 거꾸로 한다면요 오염이 동일하다면 기대치가 높은 선택하죠. 이런 사람 다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는 수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어 없어요? 이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대치는 같아요, 달라요? 다 같죠. 근데 얘보다 얘가 오염이 작죠. 얘보다 얘가 작죠. 얘는 작은데 얘는 구입할 수 없는 점이죠. 요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 선 내에도 수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어 없어요? 있는데 전부 위험이 같죠? 같은데 얘보다 얘가 기대치가 높죠? 얘는 높을 거 아닙니까? 요걸 선택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 인간을 가정한다면 다시 할게요. 모든 사람은 어떤 인간이라고요?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는 겁니다. 또라이가 아닙니다. 도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합리적 인간을 가져간다면 이 선 내에 있는 포트폴리오 다 선택합니다. 다 누구라고요? 요 선 내에 있는 포트폴리오 선택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합니다. 이 중에. 되셨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고 어떤 이런 걸 좋아하냐 그런 얘기인데 약간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우유입니다. 우유. 요거는요 쓰레기라고 하죠. 뭐라고요? 쓰레기. 어떤 사람이 쓰레기 한 봉지 치우면은 우유를 한 병 주겠답니다. 그러면 이 점이 그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이라고 치자. 만족감을 효용해 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효용. 근데 만약 쓰레기 한 봉지 더 치우랍니다. 더 치우려면 만약에 우유를 한 병 더 준다면 만족감이 같을 수 있어 없어요? 자자자, 쓰레기 한 봉지 치우는데 우유 한 병 주면 이만큼 만족감이 있다고 치자. 근데 쓰레기 한 봉지 더 치우랍니다. 더 치우려면 우유 한 병 더 준다면 같을 수 있어 없어요? 같죠? 그래서 얘랑 만족감이 무차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족감이 뭐라고요? 무차별하다.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만족감이 무차별한 거를 그러니까 세 개 치우래요. 쓰레기 봉지. 그럼 우유 한 3병 주면 같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점을 쭉 연결한 거 이걸요 무차별 곡선 해줍니다. 뭐라고요? 무차별 곡선. 효용이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오염 회피형 투자자는 오염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는 오염 작은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오염 집어넣으면 됩니다. 뭘 집어넣어요? 오염. 똑같이 오염이 똑같다면 기대치가 높은 걸 좋아해요? 낮은 걸요? 높은 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대 수익률로 해주면 돼요.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 그러면 이번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걸 무차별 곡선이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무차별 곡선이 요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까탈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요 요거 어디 갔어요? 요거는 기대 수익률. 얘는 뭐라고요? 오염.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자, 요거 볼게요. 근데 요거는 갑이라는 사람이고 요거 을이라는 사람이라고 치자. 근데 이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요 이 점과 이 점이 만족감이 같은 거죠. 얘랑 이랑 다 같다고 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위험이 이만큼 커졌을 때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진다면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요 을이라는 사람은 이 점과 이 점이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죠.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요 자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질 때 이렇게 큰 위험도 감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염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잘하면 대박. 쪽박 나는 거 있죠? 이것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큰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을요, 공격적 투자자 해줍니다. 무슨 투자라고요? 공격적. 상대 이런 사람을요, 보수적 투자자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모든 사람 누굴 가져간다고요? 오염 회피형 투자자를 가져가는데 상대적으로 오염을 거의 감수하지 않으려는 사람을요, 보수적 투자자. 약간 큰 위험도 감수하려는 사람을요, 공격적 투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어렵죠? 어렵죠? 자, 그러면 자, 결론만 이해하시면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공격적 투자자는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자, 얘는 아까 쓰레기 한 봉지 치우고 요거는 우유 한 봉지 먹을 때죠. 근데 만약 쓰레기 한 봉지 치우고 우유를 2병 준다면 얘는 만족감이 같은 게 아니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만족감이 커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쓰레기는 덜 치우고 우유는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만족감이 커지는데 얘보단 얘가 만족감이 크죠? 얘보단 얘가 크죠? 근데 얘는 구할 수 없는 점이죠? 그러면 만족감이 같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성을 만나는 접점이라는 겁니다. 등을 맞대고 있는 점 있죠? 요걸 접점. 요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요거. 되시죠? 근데 자, 공격적 투자자는요, 이거 보수적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는요, 요 점 선택하려고 합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공격적 투자자가 오염 좀 크고 기대치가 높은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되겠죠?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는데요. 자, 다양한 걸 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나온 게 요게 답니다. 자, 일단은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 그리고 어떻게 분산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반대로 움직일수록. 상관계수는요, 작을수록, 마이너스 1로 갈수록. 그리고 자, 결국은 최적 포트폴리오가 어디라고요?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효율적 전선이 있죠? 요거하고 무차별성이 만나는 접점이 있죠? 요게 바로 만족감이 가장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입니다. 약간 좀 까다스럽네요. 할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어디 뭐냐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343페이지 볼게요. 343페이지. 자, 요거 계산 문제 하기 전에 한 장 넘겨볼게요. 10번 볼게요. 345페이지 10번. 하셨나요?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경우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아까 1일 경우는 분산 효과 있어 없어요? 전혀 없죠.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1일 경우는 분산 효과가 없습니다. 2번 볼게요. 효율적 프론티어. 이걸요,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겁니다. 효율적 전선 혹은 프론티어는요, 아까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하여 동일한 위험에서는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쭉 선택하여 연결한 거죠. 자, 아까 동일한 위험에, 이거 동일한 위험이죠? 가장 최고의 수익이 요거죠? 이렇게 연결. 동일한 위험에서 딱 최고의 요거 아닙니까? 다 연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오염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 투자자에 비하여 오염이 높더라도 기대치가 높은 걸 선택하죠? 자, 보세요. 공격적인 투자자는요, 보수적 투자자보다 오염 좀 크더라도 기대치가 높은 걸 선택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 볼게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하여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할 수 있다. 이거는 절대 문제에서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요게 틀린 겁니다.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부동산 상품을 지역, 유형도로 구분하여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죠. 일부는 서울에 있는 거, 일부는요 부산에 있는 거, 일부는요 광주에 있는 거, 일부는 주거용, 일부는요 상업용, 이렇게 해서 분산 투자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바로 전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6번 같은 형태가 2년에 한 번 걸로 물어보는데, 자, 지워도 되죠? 자,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단 확률은요, 호황시에 40%, 불황시에는 얼마라고요? 60%네요. 그러면 자, 상가 볼게요. 상가는 이렇게, 자, 상가 하나만 볼게요. 상가는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자, 그러니까 호황 때는 몇 프로 벌 수 있대요? 20% 벌 수 있답니다. 20% 벌 수 있다겠죠? 그 다음에 불황 때는 몇 프로 벌어요? 10%. 자, 그리고 확률이, 호황이 될 확률이 아까 40%라겠죠? 0.4네요. 얘는 얼마라고요? 0.6이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아까 했죠?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하나하나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하나하나. 자, 상가,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아파트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시면 되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4%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4%. 그리고 오피스텔도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아까 했었죠?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16%가 나옵니다. 몇 프로하고요? 16. 그 다음에 얘는요 8.8%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전 시간에 했던 거 아닙니까? 아, 전 시간 하나만 했고 지금은 3개 다 계산 안 합니다. 따로따로. 됐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투자 비율을 곱하라고 했죠? 투자 비율. 그러니까 상가는 14%,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16%죠. 그 다음에 아파트는요 8.8% 아닙니까? 여기다가 보니까 맨 왼쪽 보니까 자산 비중이 있어 없어요? 투자 비율을 얘기합니다. 투자 비율이 상가에다가 몇 프로 투자하겠다고요? 20%. 오피스텔에다가는요 30%. 아파트에는요 50% 아닙니까? 맞죠? 이것도 항상 한쪽이 100분이면 한쪽은 소수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가에는 20%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0.1을 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오피스텔에는요 30%죠. 0.3. 자, 여기다 0.5죠.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연습하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나올 겁니다. 2번 12% 나올 거예요.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답니다. 나올 수 있는 게 다예요. 계산 문제까지 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죠? 아, 전 시간에는 요것만 계산했었죠? 근데 지금은요, 하나하나 계산한 거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투자 비율을 곱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뭐 문제가 있나요? 원래 표정들이 왜 이래?